문제 중에 질문 있어요? 문제 중에 있어요? RPM에서는 질문 있어요?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시 안 풀어봐서 다시 풀어보고 못해서 질문 해보면 안 되는지 아직 오답을 못해요. 언제 하려고요 그런 걸? 근데 그 오답까지 해서 오는 게 좋지. 그러면 계속 쌓이잖아. 집에서 채점을 해요? 어차피 그 답이 있는 책이니까 채점을 해와. 좀 해보고 한번 고쳐보고 안 되는 것까지 해야 이제 안 쌓이지. 안 쌓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연습 문제는 안 풀어봤죠? 네? 이제 해보자고요. 연습 문제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 몇 개를 제가 해볼 건데 중요하다 싶은 거 몇 개 해볼 건데 오늘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도 숙제를 낼게요. 네. 그 연습 문제 표시를 하자고요. 1장 연습 문제에서 1장 연습 문제에서 번호를 불러줄게요. 1-4 그 다음에 1-10 번호 적어줄게. 4 10 11 13 14 17 이렇게 1장 해보시고 2장도 제가 이따가 설명한 다음에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요 번호 불러줄게요. 2장 설명할게요. 2장 함수의 연속. 연속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극한의 개념에서 이어지는 건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만 좀 1장하고 비교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새로운 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구간이라는 거기에 첫 번째 문제 구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 구간이라는 용어 빼놓고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뤄봤잖아요. x가 1 이상 3 이하다 이런 기호 자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얘를 조금 더 쉬운 기호로 쓰고 싶어. 얘를 그래서 우리는 구간 1, 3 이렇게 써도 된다. 무조건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 양쪽 다 써. 근데 새로운 걸 그냥 소개를 시켜준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특히 우리는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를 우리는
하나는 닫혀 있고 하나는 뚫려 있다. 그래서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 그래서 닫힌 구간은 이 대괄호를 쓰고 등호가 없는 건 소괄호를 쓰기로 해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1, 3 둘 다 이렇게 괄호는 구간이라는 말을 안 쓰면 얘는 좌표예요. 좌표랑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구간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 그래야 1,3이 아니야. x는 1, y는 3하고 얘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꼭 우리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적어줘야만 우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무한대에 대해서 봤잖아. 계속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닫을 수가 없죠. 닫아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얘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닫을 수가 없어요. x가 10보다 작다, 10보다 작고 저 끝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10 이렇게 쓰기로 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닫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일단 나와 있는 기호들에 대해서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예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네. 보기 1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기 1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어라. 네. 그래서 fx는 x제곱 그림이 그려지지. 2차 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 그림 그려져. 얘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정의역은 구간이잖아. 구간 집합이지.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해주면 되고. 2번 fx가 x제곱 빼기 1 x 빼기 1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모가 0일 때에는 정의가 안 되니까 x가 정의역 그러면 원래는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의역은 구간 오늘 배운 구간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은 포함 안 되니까 또는 1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된다. 맞죠? 1 포함이 안 되니까. 3, 4번도 이제 마찬가지 보면 되겠지. 4번을 보면 fx가 x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x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얘는 구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동호가 들어가지. 이렇게 쓰기로 한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단원 제목이 함수의 연속이야. 단원 제목이 함수의 연속이야. 단원 제목이 함수의 연속. 네.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게 뭐야? 뭐가 이어져 있냐 안 이어져 있냐 이런 거죠. 연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어 뜻만 보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근데 그림을 만약에 내가 그렸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이어져 있냐 안 이어져 있냐를 모르겠어? 그냥 보면 알지. 여기 빵꾸 뚫렸는데요? 여기 뭐 구멍 나서 여기는 안 이어져 있네요. 보면 알지. 그러니까 되게 쉬워. 어떤 경우에?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림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쉬워. 근데 그림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편하겠죠. 예를 들면 요런 놈도 x가 1이 아니면 얘는 x 플러스 1로 약분이 되죠. x가 1이 아닐 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빵꾸를 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는 1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오늘 하는 단원에서 그거야. 그러니까 이어져 있냐 안 이어져 있냐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함수의 연속 이를테면 내 함수 이렇게 쭉 써놨어.
예. x 플러스 1 그러면 다 이어져 있지. 다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다 이어져 있는 함수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 x가 0이 아닐 때에만 x 플러스 1이잖아. x가 0일 때에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아 얘는 0일 때 빠꾸가 이렇게 딱 뚫려있네. 아 0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림이 있는 경우. 그치?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애들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놈들은 x는 0에서 불연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죠. 넘겨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스에 별표를 치세요. 우리가 어떤 값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 정의된다는 말 옆에다 써보자. 정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의된다는 말은 fa 값이 함수 값이 존재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0 값이 f0이 g0이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fa가 존재하려면 그 값에서 값을 딱 넣었을 때 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렇죠? 내가 따로 뭘 갖다 붙이던지 아니면 아무 멘트가 없으면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2번. 그 다음에는 x는 a에서 정의가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가 뭐였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그 말은 존재한다라는 말은 뭐냐? 존재한다는 말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은 a로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a로 다가가는 건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지?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경우랑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같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을 때구나. 이럴 때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거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내놓고 야 다음 중 연속이라면서 골라라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 너무 쉬워서. 그건 너무 쉽잖아요. 뚫려있는지 안 뚫려있는지 그냥 눈만 있으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시험에서는 다음 중 말 그대로 3단계를 다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 그랬지. 그러면 중간에 탈락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탈락했는데 같은 단계에서 탈락한 애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연속인 애들은 다 통과한 거니까 그냥 통과하면 다 통과한 거고 3단계. 근데 만약에 나는 1단계에서 탈락하고 얘는 2단계에서 탈락하고 넌 만약에 3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다 탈락한 단계가 다르니까 이제 같은 애들이 없는 건데 만약에 얘랑 나랑은 2단계에서 탈락하고 너는 3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그걸 고르라는 얘기야. 근데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요거 중에서 어디서 탈락을 했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우리 한번 참고를 해보자. A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몇 단계에서 탈락한 거예요?
A는 1단계에서 탈락을 했죠. 왜? FA 값이 존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1단계에서 탈락한 거야. 그치? 얘는 1단계에서 탈락했어. 1단계에 탈락한 거. B는 1단계는 통과를 했어. 그지? B 값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2단계에서 탈락을 했죠. C는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둘이 다른 거니까 얘는 3단계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지? D는 1단계에서 통과를 못했죠. 왜? FD 값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연속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물었고 같은 이유로 불연속인 것은 그러면 A랑 D가 같은 이유로 불연속이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 단순히 연속이냐 안 연속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볼 거야. 저기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묻는단 말이에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야? 4개라고요? 4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에요? 이게 수학자들이 국어를 못해. 수학자들이 국어를 못해. 우리 국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불연속인 점이 몇 개냐 그러면 하나, 여기 불연속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야 되잖아. 근데 국어적인 느낌으로 보면 이런데 수학적인 느낌으로는 언제 불연속이냐.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몇 개냐는 처음에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4개가 맞아. 불연속점의 개수는 국어적인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 불연속이냐고 봐야 돼. 이거 처음 보면 헷갈려. 너희는 잘 얘기했고 다른 친구들은 물어보면 6개요, 5개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 언제 불연속이냐로 봐야 되니까 언제 불연속이냐? A일 때 끊겼습니다. B일 때 끊겼습니다. C일 때 끊겼습니다. D일 때 끊겼습니다. 4번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 점을 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점을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언제 불연속이냐? 요때로 4번 이렇게 불연속이다 라고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알죠? 그런 거 이제 처음 배우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특정 점에서 불연속인 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31쪽에 보시면 이제 구간에서의 불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간. 저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야. 이제 연속인 것들이 다 하나씩 쌓이면 구간이 되잖아. 점들이 다 모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이 되겠지.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놈들이 다 그 채워진 애들이 쭉 집단으로 이어져 있다면 집단은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A부터 E까지 매끄럽게 곡선이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A부터 B까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거기 연속함수의 성질, 앞서 공부한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 연속함수의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연속함수를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수렴 발산에서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실수배가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이제 각각 연속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가 연속이다. 거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해보자. 이거는 지금 먹지 마요. 그렇죠? 단 거 먹고 연달아 단 거 먹으면 좀 이따 힘들는 거. 거기 1, 2, 3, 4번은 성립하는 내용이고 5번 해놓고 뭐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냐 하면 F랑 G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런데 내가 얘는 X는 A에서 학교 시험에 많이 물어봐.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봐봐.
fx가 언제 x는 a일 때의 연속이래. 근데 내가 GA가 A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얘는 A에서만 F도 G도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써. 근데 GA가 A인지를 모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구체적으로 안 주면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일 때는 얘기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성함수는 구체적으로 줘야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연속이야? 요 받아주는 놈에서 연속이어야지. 받아주는 놈에서. 만약에 F랑 G인데 내가 둘 다 위례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위례에서 각각 연속인데 만약에 이걸 타고 가고 만약에 합성함수니까 내가 이걸 타고 가서 대전에서 갈아타서 부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위례에서 연속이가 위에서 탔지만 대전에서 연속이어야지. 대전에서 바로 차가 없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연속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 fgx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려면 어때야 되냐?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지? 이고 그 다음에 fx는 x가 ga에서 연속이어야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 받아주는 곳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이게 g로 받아주니까 이해가 돼? 그래야 이때 그래서 이어달리기가 가능하고 그때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각각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 알겠죠? 보기 4번을 한번 해보세요. 네. 1번은 우리 저번에 했던 극한의 성질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 하면 수렴한다며. 그래서 1번 당연히 수렴하고 그러니까 연속이고 2번도 3번 4번 되는데 5번에서 뭐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그 멘트가 없잖아. FA가 0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5번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저게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상당히 피곤하잖아. 그래서 현재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현재까지 배웠던 함수들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여긴 빠져있지만 지수, 로그함수, 상학함수까지 우리가 수원에서 하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져 있으면 판단하기가 편하겠지.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 있으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쭉 직선이니까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그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게 만약에 P, Q다 그러면 X는 P에서는 불연속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렇게 출발한다 라고 하면 P, Q에서
x는 그러면 p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x는 p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어떤 거 같아요? 연속으로 할 거야? 한 명이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에 써놨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뭐라고 써놨냐? 여기에 보시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거기 맨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빨간색 맨 밑에 빨간색 이자 있지? 그 옆에 뭐라고 해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정역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정역이 아닌 곳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0에서 연속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역은 p 이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만약에 네가 90년생인데 89년도에 불연속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 90년생이니까 90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무리함수가 그런 거잖아. 난 P부터 존재하고 있으니까 P 전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서도 P에서는 불연속이지만 P 자체는 정역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P에서 불연속이냐를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요. 애초에 정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정역에서만 물어보면 돼요. 정역 안에서만. 이때 연속입니까? 연속입니다. 이때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이때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역에서만 우리가 따지면 된다고. 정역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혹시 뭐 짓궂은 사람이 있잖아. 만약에 x는 0에서 연속입니까? 그럼 불연속이라고 답을 하면 돼.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정역도 아니니까 근데 혹시 물어보면 0에서는 불연속이죠 라고 얘기하면 돼. P도 역시 정역이 아니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P에서 연속입니까? 그러면 불연속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은 묻지 않아요. 정역이 아닌 곳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정의가 말 그대로 정의가 안 된 곳이니까 묻질 않죠. 그렇잖아. 그냥 생각해봐. 90년생인데 야 너 85년에는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걸 누가 물어봐요. 엄마 뱃속에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안 묻죠. 그러니까 그게 정역이 아닌 곳에서는 애초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물어보면 불연속이다라고 답을 하면 된다. 그렇지? 네. 이제 우리가 기본 문제들을 이제 한 번씩 풀어보자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건 좀 보자. 네. 그러니까 내용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채워져 있냐 안 채워져 있냐 이런 내용들이야. 그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채워져 있냐 안 채워져 있냐 이런 내용들인데 말 그대로 바보가 아니면 다 알아.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다 알아. 근데 몇몇 이제 표현들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들 그냥 아까 카운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언제 이렇게 카운팅한다고 했고 구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몇 단계에서 탈락했느냐 3단계를 다 만족시켜줘야 우리는 연속이다. 그런 디테일한 그 차이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1을 볼게.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네.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그랬어. 단 그 가로는 가우스 교를 썼어. 2-1에 1 fx는 x제곱 빼기 1 x 빼기 1 이제 많이 나오는 함수지 그지? 몇 번 등장했잖아 그지? x는 1일 때가 정의가 안 되죠? 1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연속이에요? 아니죠. 불연속이죠. 네.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x가 1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그지? x가 1이 아니면 x 플러스 1이니까 우리 그림 그려보면 아까도 그렸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돼요. 그렇지? 두 번째는 fx는 x 빼기 1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 빼기 x x가 1보다 작다. 근데 보니까 문제가 5개밖에 없어서 2장 나간 다음에 아까 1장 그 6개 있잖아요.
그거 풀어보고 제가 풀어줄게요. 알죠? 제가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다음에 제가 풀어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그림 그릴 수 있죠? 배웠던 그림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빨라. 뭐가 판단하기가 제일 편해. 1보다 더 같으면 그림이 이렇게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가고 1보다 작으면 1 빼겠으니까 이렇게 가지. 딱 0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연속이죠? 그래 연속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3번 fx는 x 빼기 가우스 x. 가우스 x가 언제 바뀌냐 하면 얘가 가우스 1.5가 얼마예요? 1이지. 1.9도 1이고 그래서 그 한 칸 차이마다 값이 뿅 뛰잖아. 이렇게 뛰지. 그래서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얘는 x 빼기 0인 거고 x가 1 미만 2일 때는 여기가 1이니까 x 빼기 1 2 이상 3 미만일 때는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그래서 걔네들을 그려보라고. 그렇지? 그리는 게 가장 편해. 그러면 0, 1, 2, 3, 마이너스 1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0에서 1까지는 이거 이렇게 1에서 2까지는 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x 빼기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센다 그랬죠? 이럴 때 불연속, 이럴 때 불연속, 이럴 때 불연속, 이럴 때 불연속이니까 x가 정수일 때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 방학을 아직 안 했어요? 오늘 방학식. 기분이 어때? 좋아요. 어때요? 방학인데 네? 힘들다. 같이 상반된 그런 거죠. 방학 때 그래도 아마 그래도 학기 중보다는 시간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기 중에는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든 뭐 방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굳이 스케줄 한번 잘 따져보면 그래도 방학 때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알차게 보내세요. 무조건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학 때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날 때 여러분의 뭐 미래라든지 뭐 아니면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그 공부하는 시간 외에 잘 그거를 이렇게 채워놓는 게 꼭 공부로 24시간을 채우라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 죽어. 그러면 안 되고 공부를 안 하는 시간대에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 내가 앞으로 뭐 할 건지. 아니면 뭐 취미를 나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걸 난 이렇게 풀어야지. 뭐 넷플릭스가 됐든 뭐 아니면 뭐가 됐든 뭐 그렇게 좀 방학 동안에 잘 그런 것들을 풀고 해야 또 학기 중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치? 뭐 운동을 하든 뭐 산책을 하든 뭐가 됐든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잘 방학을 알차게 보내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넘겨봅시다. 그래서 넘기기 전에 거기에 얘는 얘는 다 계산을 했어요. 다 계산을 했지. 우리 정석의 풀이를 봐요. 해설을 보면 다 계산을 했어. 근데 맨 끝에 보시면 뭐예요? 노트. 맨 밑에 보시면 유제 바로 위에 노트. 함수 요소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정석이랑 다르게 푼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정석처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석처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뭐라 그랬어? 내가 f1이 존재해야 되느냐? 근데 f는 x1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얘는 f1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제로네. 그렇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지. 그렇지? 그래서 x 1 빼기에 1 빼기 x니까 제로.
우극한은 여기다가 1 넣어서 제로. 그래서 1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풀던지. 그치? 그림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던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먼저 봅시다. 2번 2-2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이 돼. 그때 a, b의 값을 구해라. 2-2의 별표 치세요. 시험에 이 단원에서 한 문제 내라 그러면 2-2를 내요. 그렇죠? 학교에서 뭐 한 문제 수능이든 뭐든 한 문제 내라 그러면 2-2를 내. 계산하는 문제 딱 채점하기 편하고 딱 깔끔하게 끝나니까. 딱 그 문제를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배정받던지 간에 뭐 서술형 1번 이런 게 다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해요. 쉬운 서술형이 다 이런 스타일로. 그렇지? fx는 a x가 1이래. 함수값은 결정이 돼 있네. 그지? 함수값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뭘 아까 1단계가 함수값이 정해져 있냐 그리고 2단계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냐라고 했고 3단계가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냐 이 세 단계를 다 통과해야 우린 연속이다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1단계를 통과했으니까 2단계를 볼게요. 근데 2단계는 1보다 클 때나 1보다 작을 때나 여기서 뭐 차이 날 게 없죠. 그러니까 2단계는 그냥 프리패스하고 3단계를 비교하면 되겠다. 여기서 극한값하고 여기서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에 x 플러스 1 빼기 b는 루트 2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물어보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물어보면 아 x는 1에서 연속이므로 1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돼요. 네? 오케이? 넘어가면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므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므로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수렴을 하겠지. 0분의 3 이런 건 수렴 안 하잖아.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를 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뭐야? a 루트 2 빼기 b는 제로예요. 그치? 아 그래서 b는 a 루트 2야. 그럼 이걸 다시 넣어보면 리미트 넣을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b는 a 루트이니까 a로 묶어도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요거 보니까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하라고? 약분을 시키라고 했잖아 저번 시간에.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약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약분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리화를 시켜서 약분이 되게끔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유리화를 시켜보면 얘는 x 빼기 1 있고 여기는 있고 유리화 시키면 x 플러스 1 빼기 2가 되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 이해돼요? 위아래다 이걸 곱해가지고 합성공식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약분이 되지. x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1을 넣어보면 여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a야. 그놈이 루트 1이잖아. 그러면 a는 요거 2루트에다가 루트 2니까 4가 되죠. a는 4, b는 4 루트 2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이거 되게 문제 중요하니까 유제 2-2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속. 네. 그럼 이제 극한값이 왜냐면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게 되어야겠죠, 그지?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 1 플러스 x 1 빼기 x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0분의 0꼴이니까 그지? 또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유리화를 해서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을 하자. 0으로 만드는 0인자를 제거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합차 공식을 써보자. x 1 플러스 x 1 빼기 x 그 다음에 1 플러스 x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x 그러면 여기서 1 사라지고 2x가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 0분의 0분이니까 x 약분시켰어. 0으로 보내면 1 더하기 1분의 2라서 1이 되는 건데 됩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되었죠. 이거는 뭐 점수 주라고 내는 문제야. 시험에 혹시 나와도 점수 기본적으로 깔아주려고 하는 문제인데 꼭 어려운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무조건 100% 나오는 문제도 중요한 거라서 얘는 무조건 모든 학교에서 다 그냥 한 문제씩은 내는 상황이다. 알아둬야 된다. 2-3 두 함수 fx가 x제곱 4x 플러스 a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래. 그냥 그러면 뭐 슈기 이걸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 그냥 그런 값다가 아니라 저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차 함수에서 x제곱 빼기 4x a만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a만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축이 이구나 하는 최대한의 정보는 최대한 빼낼 건 빼내야 돼야지. 그냥 a 때문에 모르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축이 2라는 정보는 얻어내고 그 다음에 다음 걸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gx는 2랑 1이야. 그런데 요 밑에 거의 부등식을 보면 x 빼기 2가 1 마이너스 1인 거 보여? 이렇게 되는 거? 밑에 절대값 부등식 절대가 x 빼기 b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풀릴 수 있지. x가 b 플러스 1 b 빼기 1이구나. 이때는 이렇게 b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라는 놈으로부터 한 칸 오른쪽 한 칸 왼쪽일 때는 1이고 b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b 플러스 1 b 빼기 1 그러면 b 플러스 1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 그 바깥에는 2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야? 비대칭이라는 얘기 아니야? 왜 b로부터 얼만큼 b로부터 얼만큼 그러니까 자꾸 b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대칭이잖아. 그치? 비대칭이라는 거 이해돼요? 비대칭. 그런데 얘는 축이 2니까 얘는 뭐 대칭이야? 얘는 2대칭이네. 뭐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x는 2대칭이고 얘는 x는 비대칭이야.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둘을 곱한 놈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곱했는데 이거 중요해야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곱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얘는 애초에 연속이잖아. 얘는 애초에 연속이야. 근데 불연속인 놈이 곱해져서 연속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얘는 2대칭이고 얘는 비대칭이니까 2랑 b랑 같으면 딱 맞아 떨어지겠다. 그죠? 얘는 2대칭이고 얘는 비대칭이니까 2랑 b랑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죠. 네?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b랑 2가 같다면 b랑 2랑 같으면 얘는 이제 2가 축인 이참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여기가 불연속이니까 여기가 불연속인데 봐봐 불연속인데
x가 b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얘는 2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연속인 함수였으니까 그냥 f b 플러스 1이죠. 이해돼요? x가 1보다 b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면 gx는 작은 쪽에 다가왔으니까 1이래. f는 연속인 함수였으니까 이렇죠. 아, 중요한 거 하는데 우리 힘냅시다. 둘을 똑같아야 돼. 둘이 똑같아야 돼.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어때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게 0이어야 돼. 이해가 돼요? 이게 0이어야 되는 거 이해돼? 얘가 f b 플러스 1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곱해서 연속이려면, 곱한 결과 연속이려면 얘가 연속이고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잖아. 연속의 불연속이 연속이려면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면 값이 달라도 0일 수가 있다. 같아진다. 이해가 돼? 불연속일 때 곱한 결과 연속이려면 그때의 값이 fx가 근이어야 된다. 힘들어요? 쉬었을까요? 네, 쉬었다. 그리고 요거 0인 것만 좀 기억해요.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요것만 답을 마무리하고 쉬었다 하자. 그래서 b 플러스 1이 0이고 그럼 b 플러스 1이 때가 0이어야 되고 그때 1 때도 0이어야겠지? 여기가 b 플러스 1, 여기가 b 빼기 1이어야 되겠지? 근데 b가 아까 2였으니까 이게 3이고 얘가 1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근이 1하고 3이지? 1하고 3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하고 3이 되니까 그래서 A는 3이겠네? B는 2겠네? 이렇게 얻어내겠다. 쉬었다.